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멘델의 유전 원리를 3가지 배웠잖아요. 멘델의 유전 원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정신들 차려요. 멘델의 유전 원리 첫 번째, 우열의 원리. 그죠? 순종의 어버이끼리 교배했을 때 자손 1대에서 100% 우성 형질만 나타난다. 멘델의 유전 원리 두 번째가 뭐냐면, 정신들 차려. 두 번째, 분리의 법칙. 그래서 쌍을 이루고 있던 두 대립 유전자는 생식세포 형성, 즉 감수분열 때 각기 따로따로 나뉘어져서 다른 생식세포, 다른 정자, 다른 난자로 각각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다가 자손한테선 다시 만나서 합쳐질 수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법칙이 독립의 법칙. 모양, 색깔, 서로 다른 형질에 대한 걸 동시에 유전시켰을 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알아서 분리의 법칙을 다 따라간다.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요 3가지가 멘델의 유전 원리였어요. 오늘은 이 멘델의 유전 원리를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사람한테 적용시켜볼 거예요. 근데 멘델이 그 실험 재료로 완두를 선택했던 게 내가 신의 한 수였다 그랬어. 그죠? 완두가 되게 좋은 재료다. 완두가 왜 좋은 재료나? 자손도 많이 낳고 한 세대도 짧고 대립형질도 뚜렷하고, 그죠? 그다음 내 맘대로 교배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었어요. 사람의 유전 연구는 완두보다 훨씬 어렵다. 왜? 완두가 좋은 재료인 거랑 완전 정반대의 특징을 인간은 갖고 있거든요. 일단 인간은 한 세대도 너무 길고, 그죠? 얘하고 결혼해서 애 낳는 거 보고 싶어. 최소 20-30년 기다려야 돼. 한 세대 너무 길고 자손도 많이 안 나요. 그죠? 하나만 낳고 끝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진짜로 안 나오는 형질인 건지, 나올 수 있는데 자식을 더 안 낳아서 못 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마음대로 결혼시킬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완두가 좋은 재료인 이유랑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좀 어렵다. 한 세대도 너무 길고요. 자손수도 너무 적고요. 대립형질도 복잡해. 완두는 뭐 아니면 도야. 녹색 아니면 황색. 둥근 거 아니면 주름진 거.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피부색도 어두운 거부터 밝은 거까지. 키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대립형질도 복잡하고 환경의 영향도 매우 많이 받기도 하고요. 내 맘대로 교배가 안 돼. 그래서 인간의 유전 연구는 완두보다 훨씬 어렵다. 그렇다고 아예 안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을 연구할 때 방법 1번, 가계도 조사한대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집안에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내 쌍꺼풀은 누구한테서 왔지? 그러면 우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부터 전부 조사하는 거예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중에 누구는 쌍꺼풀이 있어, 누구는 없네. 이분들이 자식을 몇 명 낳았어. 이분들은 또 있네, 없네.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모든 형질. 이런 가계도 조사를 하면 내 쌍꺼풀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가계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특정 형질을 가진 집 안에서 여러 세대를 다 조사해 보는 방법. 이게 가계도고요. 그 다음 쌍둥이 연구. 자, 쌍둥이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란성, 이란성. 알다시피 일란성은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것만 똑같을까요? 일란성은 유전자를 100% 똑같이 갖고 있어요. 왜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의 생식과 발생을 했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만난다 이거예요. 난자도 염색체 23, 정자도 23, 만나서 46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얘네 둘이 만나요. 그래서 수정란이 되었어요. 이제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이 수정란이 2세포배, 4세포배, 8세포배 쭉쭉쭉 나눠져가지고 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란성은 얘가 2세포, 4세포, 8세포 나눠지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라져갖고 2개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수정란이 반 잘라져갖고 2개가 돼서 얘 따로 자란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수정란에서 나왔으니까 유전자가
100% 똑같겠죠. 이게 일란성이에요. 일란성이 태어날 때는 난자도 하나, 정자도 하나씩 만나서 여기서 두 명이 나온 거예요. 갈라져가지고 유전자가 100% 똑같아요. 근데 이란성은 좀 달라요. 이란성은 애초에 난자도 둘, 정자도 둘이에요. 아니, 난자가 한 달에 하나씩, 한 개씩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어쩌다가 실수로 두 개가 동시에 나올 때가 있어요. 원래는 이쪽 난소에서 한 번 나왔으면 반대쪽 난소에서 그 다음번에 나와야 되는데 이번 달에 실수로 양쪽에서 두 개를 다 내보낸 거예요. 양쪽에서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달에 정자가 들어온 거죠? 이쪽 난자도 수정이 됐고 이쪽 난자도 수정이 됐어요. 수정란이 애초에 두 개로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따로따로 수정이 됐으니 얘네들의 유전자는 당연히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형제인데 한 번에 태어난 거랑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이란성은. 그래서 일란성은 100% 유전자가 똑같아. 이란성은 유전자가 달라요. 애초부터 수정란이 두 개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란성은 이래요. 유전자가 100% 똑같아. 근데 어쩌다가 이 일란성이 다른 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자, 성인이 되었어요. 나중에 비교해보니까 분명히 얘네들 일란성이야. 유전자가 100% 똑같겠지. 근데 커보니까 키도 조금씩 다르고 몸무게도 조금씩 다르고 이런 거야. 그러면 키나 몸무게는 100%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된 게 아닌가 보다. 뭐에 영향을 받았네? 후천적 환경에 영향을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는 100% 똑같이 갖고 태어났지만 환경을 다른 데서 자랐잖아요? 이러면 키나 몸무게 같은 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100% 유전자에 의한 건지 아니면 환경의 영향도 받는 건지 이런 거 구분할 때 일란성 쌍둥이를 많이 연구해요. 특히나 일란성 중에 이제 따로 자란 일란성.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란성은 뭘 연구하겠냐? 분명히 얘네들이 유전자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근데 같은 집에서 자랐어요? 형제니까? 그러면 분명히 다른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보니 이런 부분이 되게 비슷하네? 유전자가 다를 텐데 이건 왜 비슷할까? 이건 환경의 영향이 크구나. 이런 거 비교할 때 쌍둥이를 연구한단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쌍둥이 연구도 사람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통계조사. 통계조사는 진짜 쉬워요. 통계조사는 뭐냐면 그냥 이런 거야. 쌍꺼풀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이제 내가 학교를 가는 거죠. 예를 들어 계약을 했다. 학교 가서 우리 반 몇 명 중에 얘는 있고 얘는 없고 세요. 쌍꺼풀 있는 애 몇 명, 없는 애 몇 명. 우리 반이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아? 옆 반도 세. 그래서 우리 학년을 다 셌어. 전체 몇 명 중에 몇 프로가 쌍꺼풀이 있구나. 이런 게 통계조사예요. 이 통계조사는 그냥 전체 중에 몇 명이 이걸 갖고 있나? 그러면 이 통계조사는 인원을 많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 내가 쌍꺼풀 가진 사람 비율을 조사하고 싶은데 우리 가족만 조사했어. 그럼 이게 전 인구의 비율과 똑같을 거라고 보장이 있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통계조사는 일단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수록 정확도가 올라가요. 그 인원이 적은 것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전체 중에 몇 프로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통계조사고요. 염색체 DNA 분석, 이건 이제 요즘에 와서 하는 거죠. 인간의 염색체 쭉 연구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유전자, 여기에 무슨 유전자, 그 유전자 지도라고 하지?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아니면은 염색체 이거 아빠한테 받았어, 엄마한테 받았어 이런 거 연구해갖고 유전에 대해서 알아내는 방식. 이거는 과학이 좀 발달해서야 이제 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요런 방식으로 사람 연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유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할 건데 여러분,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었어요. 이 중에 1번부터 몇 번까지가 남녀 동일하게 가지는 염색체? 1번부터 22번까지, 그죠? 상염색체라 불렀습니다. 상염색체. 이거는 남녀에 관계없이 똑같이 가지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염색체이기 때문에 요 상염색체 유전은 남자 여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자, 성염색체 말고요, 상염색체 유전에 대한 거를 한번 보자면, 여러분 상염색체 유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염색체 유전은 성별에 관계없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100%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을 100% 따라간다. 자, 대표적인 예가 우리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혀말기로 한번 해볼까요? 혀말기가 뭔지 알아요? 혀를 이렇게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완벽한 유전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 수 있는 사람과 말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말 수 있는 유전자가 우성, 말 수 없는 유전자가 열성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자, 혐알기가 가능한 유전자를 제가 대문자 A로 표시한다고 치죠. 그럼 안 되는 유전자를 소문자 A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념색체 유전은 멘델의 유전 법칙을 100% 따라간다 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가계도예요, 여러분. 동그라미는 여자를 의미하고요. 네모는 남자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옆으로 연결된 건 둘이 부부라는 뜻이에요. 결혼한 거예요. 선이 이렇게 밑으로 연결되면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1, 2가 자식으로 3, 4, 2를 낳은 거예요. 3은 아들이고 4는 딸이겠죠. 그리고 이 딸이 5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5와 결혼을 하여 또 자식을 낳아 6, 7을 낳았어요. 이런 관계, 이런 걸 가계도라고 불러요. 자, 이 가계도를 기준으로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혐알기를 예시로 한번 해보죠. 여기 혐알기가 예시로 돼 있네요. 여기서는 혐알기를 대문자, 소문자로 표현했는데요. 이게 혀가 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혀라는 의미로 T로 표시한 거예요. 뭘로 표시하는지는 보통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면 얘를 한번 봅시다. 자, 1, 2번이 결혼했잖아요. 1번과 2번의 유전자형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1번, 2번은 혐알기가 되는 사람들입니까?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1, 2번은 혐알기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대문자 T는 혐알기 되는 유전자, 소문자 T는 안 되는 유전자죠? 자, 이 두 사람은 대문자 T와 소문자 T를 모두 갖고 있어요. 하지만 되는 게 우성이기 때문에 둘 다 혐알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1, 2번에서 나올 수 있는 자식의 유전자형 다 써볼까요? 멘델의 유전 법칙 100% 따라가요? 그럼 얘네들이 자식 낳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 뭐가 있어요? 라지 T, 라지 T. 둘 다 라지만 하나씩 줄 수 있죠. 아니면 라지 T, 스몰 T. 그죠? 또 라지 T, 스몰 T. 왜냐면 라지 T, 스몰 T를 이렇게 라지 T, 라지 T, 이렇게 라지 T, 스몰 T, 이렇게 스몰 T, 라지 T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스몰을 먼저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지 T, 스몰 T 둘, 그리고 스몰 T, 스몰 T. 얘네 둘 사이에서는 이러한 자식들이 나올 수 있어요. 유전자형으로는 세 종류죠. 근데 이 중에서 자, 어떤 애가 나왔나 보세요. 3번은 모르겠어요. 3번은 유전자형을 모르겠고 4번은 스몰 T, 스몰 T를 받았대요. 지금 파란색이 혐알기 되는 애예요. 요 빨간색이 혐알기 안 되는 애예요. 4번이 스몰 T, 스몰 T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4번은 혐알기가 안 되는 거야. 아, 엄마 아빠한테 모두 스몰 T만 받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3번은 혐알기가 돼요. 자, 3번의 유전자형 명확히 알 수 있나요? 지금 여기서는 3번의 유전자형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하지만 둘 중에 뭐인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4번은 확실해요. 혐알기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스몰 T죠.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혐알기가 되는 5번과 결혼했어요. 자, 5번은 마찬가지. 얘도 혐알기가 돼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죠. 둘 중에 뭔지는 몰라요. 근데 둘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 둘 다 혐알기가 되는 애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얘네들이 낳은 자식 6, 7이 둘 다 혐알기가 돼요. 얘네들이 라지 T, 라지 T인지 라지 T, 스몰 T인지 확실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6번, 7번이 라지 T, 라지 T인지 라지 T, 스몰 T인지 확실해요? 둘 다 혐알기가 되긴 해요. 확실하죠. 왜요? 여러분, 엄마가 스몰 T, 스몰 T예요. 무조건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받는 거죠. 엄마한테는 무조건 스몰 T를 하나씩 받아야 돼요. 얘네는 무조건 스몰 T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혐알기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죠? 아빠한테도 라지 T를 하나씩 받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얘네는 무조건 라지 T, 스몰 T예요. 왜? 엄마가 스몰 T밖에 없잖아요. 엄마한테 무조건 스몰 T를 하나씩 받았을 거라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5번의 유전자형 확정입니까? 5번 라지 T, 라지 T예요? 라지 T, 스몰 T예요? 5번의 유전자형 확정이에요? 아니에요. 5번의 유전자형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식을 더 안 낳아서 스몰 T, 스몰 T가 안 나왔을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으로.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만일 3번이 결혼했다 칩시다. 3번이 결혼을 했어요. 혐알기가 되는 여자랑 결혼했다 칩시다. 자, 자손을 낳았는데 자손이 혐알기가 안 돼요. 자, 이때 이 3번과 요 부인의 유전자형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여러분, 혐알기가 안 되는 애가 나왔어요. 얘 유전자형 뭐예요? 100%
스몰티죠. 이거 누구한테 받았는데요?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엄마랑 아빠가 무조건 스몰티를 하나씩은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들은 혐알기가 되잖아요. 라디티도 하나씩 있었다는 얘기죠. 엄마, 아빠는 무조건 잡종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만약에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갔다면 3번의 유전자형도 확정될 수도 있죠.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게 인간의 유전이에요. 멘델이랑 뭐가 달라요? 내가 가진 2개의 대립 유전자 중 하나만 자손한테 주고 우성을 줄 수도 있고 열성을 줄 수도 있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우성만 드러난다. 이게 상념세트 유전이에요. 성별에 관계없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100%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혐알기 대표적으로 되냐 안 되냐? 이마선 모양. 이마선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마선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V자형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일자형이에요. V자형의 일자형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그리고 보조개 있는 게 없는 거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눈꺼풀, 쌍꺼풀이 외꺼풀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선생님, 저는 한쪽만 있는데요? 한쪽만 있어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쪽만 있어도 있는 거예요. 쌍꺼풀이 우성이고요. 귓불 모양은 뭐냐면 이것도 잘 나오는데, 분리형은 귀가 이렇게 생긴 거고요. 뭔지 알겠어? 눈이 이렇게 있으면 귀가 이렇게. 그리고 부착형은 귀가 이렇게. 이 귓불이 없는 거예요. 칼귀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가 이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생긴 거예요. 이게 부착형이에요. 분리형이 부착형에 대해서 우성이고요. 그 다음 미맹은 뭐냐면, 미맹은 그 0.13% PTC 용액이라고 쓴맛이 나는 용액이 하나 있어요. 신체 검사하면 학교에서 이거를 이제 혀에 찍어봐요. 그래서 미맹이 아닌 사람은 이걸 혀에다 딱 대면 쓴맛이 막 나요. 근데 미맹인 사람은 이걸 딱 대면 쓴맛이 안 나요. 미맹이 아닌 것이 미맹인 것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근데 이게 미맹이라고 해서 모든 쓴맛을 다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 용액에 대해서만 쓴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혐알기가 가능한 게 우성이고 불가능한 게 열성이고 미맹이 아닌 게 우성이고 미맹인 게 열성이고, 열성이라고 해서 무슨 안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미맹이라서 이 용액에 대해서 쓴맛을 못 느낀다고 혀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성과 열성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안 보셔도 돼요. 이게 지금 41페이지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푸실 내용인데 정신 좀 차려요. 여러분, 분리형 귓불, 부착형 귓불, 뭐가 우성이라고요? 뭐가 우성이라고요? 정신 차려요. 분리형 귓불, 부착형 귓불, 뭐가 우성이라고? 모르겠으면 찾아라도 봐요. 거기 표에 써 있잖아요. 뭐가 우성이에요? 귓불이 이렇게 늘어진 게 우성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일자로 된 게 우성이에요? 아니, 표에 좀 봐라. 분리형과 부착형 중에 뭐가 우성이라고 써있냐? 여러분, 책을 보시긴 하는 거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분리형이 부착형에 대해 우성이라고. 모르겠으면 그냥 보고 풀어도 돼요. 지금 안 외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정신은 차리셔야죠. 여러분, 그러면 분리형이 우성이에요. 근데요, 내가 만약에 분리형이 우성이라는 걸 모른다고 칩시다.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누가 우성이고 열성인지 이 그림만 보고 알아낼 수 있게요, 없게요? 내가 분리형이 우성인지 몰라요. 이 그림만 보고 누가 우성인지 확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보면 확정이 가능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사람 다 분리형이에요. 근데 자식의 부착형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얘의 부착형 유전자를 둘 다 갖고는 있었는데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얘한테 부착형 유전자만 준 거죠. 자, 둘 다 아닌데 맞는 놈이 나타났어. 그럼 이건 무조건 열성이란 뜻이에요. 둘 다 없는데 있는 놈이 나타났어. 그럼 있는 게 열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아하, 둘 다 분리형인데 자식의 부착형이 나왔어? 부착형이 열성이라서 제가 이거는 귓불이니까 귀이요. 그래서 이로 쓸게요. 부착형이 열성이고 분리형이 우성인데 둘 다 분리형 유전자가 있었으나 분리형이 열성이라서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구나. 그러다가 둘 다 부착형만 물려줘서 얘가 부착형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둘 다 없는데 있는 놈이 나왔어? 그럼 이게 열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는 둘 다 뭐예요? 잡종이란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번호를 좀 붙여줄게요. 1번, 2번, 3, 4, 5, 6, 7, 8입니다. 자, 이 중에 유전자형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유전자형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모두 골라봐요. 뭔지 확정할 수 없어. 누구 있어요? 몇 번? 그죠? 3하고 4는 유전자형이 명확하지 않아요. 3, 4는요 둘 다 분리형이지만 엄마 아빠한테 이걸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걸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6번은 확실해요. 왠지 알아요? 자식이 부착형이에요. 자식이 스몰티예요. 7번도 확실해요. 지가 부착형이니까 스몰티죠. 여러분, 자식의 스몰티는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는 이 사람 거, 하나는 이 사람 거예요. 무조건 이 사람도 스몰티가 하나 있었단 뜻이에요. 근데 지는 분리형이잖아요. 라디티도 하나 있었단 뜻이죠. 6은 확실해요. 자식의 부착형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계도 문제가 나오면요, 이런 식으로 밑에 유전자형을 다 쓰셔야 돼요. 알 수 있는 유전자형을 이렇게 밑에다 써놔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안 써놓고 못 풀겠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확실한 놈부터 쓰시면 돼요. 확실한 놈부터. 누가 확실해요? 열성이네. 뒷불이라면 부착형에는 확실하죠. 무조건 스몰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저 2는 누구한테 받았지? 엄마 하나, 아빠 하나지? 그럼 엄마, 아빠가 부착형을 하나씩 갖고 있었구나. 이해됐습니까? 무조건 가계도는 어떤 알파벳을 쓰셔도 본인이 쓰고 싶은 걸 쓰시면 되니까 밑에 유전자형을 다 써놔야 답이 나온다. 아시겠어요? 이게 상념색체 유전입니다. 남녀에 관계없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100% 따라간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어디냐? 42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사람의 유전 이거 얼마나 응용이 많이 돼서 나오는데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와서 여기서 자고 있니? 여러분, ABO식 혈액형 유전으로 가요. 혈액형은, 자, 얘는 상념색체 유전일까요? 성념색체 유전일까요? 이거부터 얘기해보세요. 혈액형이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아니면 똑같이 나타나요? 똑같이 나타나요. 혈액형은 남녀랑 관계없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염색체 유전이에요? 상념색체 유전이에요. 상념색체 유전인데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조금 어긋나요. 자, 어디가 어긋나냐? 여러분, 혈액형은 총 몇 종류가 있어요? 4종류가 있어요. A형,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을 말하는 거예요. 혈액형은 A형, B형, 그리고 몰라요? 왜들 이래요? 진짜 몰라요? A형, B형, 그 다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내용에 지금 아무 관심이 없어요? A형, B형, O형, AB형 총 4가지의 표현형이 있죠. 혈액형은. 자, 혈액형은 총 4가지의 표현형이 있는데 A형 같은 경우 표현형은 4가지지만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3개밖에 없어요.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A, B, O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A형이 되는 사람은요, 유전자형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AA를 가지든가 AO를 가지든가. 이 2개를 가지는 사람은 다 겉으로 볼 땐 A형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와 O 중 누가 우성이다. A가 우성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A가 O보다 힘이 센 거예요. 자, 그리고 겉으로 볼 때 B형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유전자형을 들여다보면 BB일 수도 있고요, BO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B형 유전자가 O형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O형인 사람은 유전자형이 뭘까요? 무조건 이거밖에 안 돼요. O형은 열성이기 때문에 O 2개를 가져야만 O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혈액형에는 AB형이 있단 말이에요. AB형은 유전자형이 뭐겠어요? AB예요. 뭐죠? A와 B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다는 거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유전에 대해서 배웠죠. 분꽃 기억나요? 빨간 놈, 흰 놈을 교배했더니 분홍 놈 나오는 거. A, B가 딱 그 관계예요. A하고 B는 O보단 힘이 세요. 그래서 O랑 만나면 지들이 우성이에요.
그러나 A와 B는요, 우열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면 A, B가 겉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A, B형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혈액형은 표현형이 총 몇 종류예요? 4종류. A, B, O, A, B. 그죠? 표현형은 4종류예요. 혈액형의 유전자형은 총 몇 종류예요? 6종류예요. 유전자형은 6종류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혈액형은 이런 식으로 유전돼요. 그래서 혈액형은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귓불, 혐알기 이런 애들은 유전자가 대린 유전자가 몇 개씩 만나서 결정하는 형질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전자형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아까 전에 귓불이라든가 혐알기라든가 이런 애들. 대린 유전자가 몇 종류라는 뜻이에요? 대린 유전자가 2개씩. 대린 유전자가 2개씩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유전자형에 2개씩. 근데 혈액형은 대린 유전자가 몇 개인 거예요? 3종류인 거예요, 지금. 혈액형이라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3종류인 거예요. A, B, O. 이해했습니까? 유전자형이 3종류인 거예요. 그 중에서 A와 B는 우열관계가 없어요. O형은 A, B보다 힘이 약해서 열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우열관계를 표현해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혈액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조건 뭘 쓰셔야 되냐면 이 밑에다가 유전자형을 쓰셔야 답이 나와요. 여러분, 가계도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유전자형을 안 쓰면 문제를 못 풀어요. 이거 7번 문제거든요. 우리 유전자형 같이 한번 써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요, 제가 번호 붙여드릴게요. 1, 2, 3, 4, 5, 6번입니다. 현재 유전자형이 확실한 사람, 딱 보자마자 유전자형이 확실한 사람 한 명 골라볼래요? 2번 확실해요? 2번 유전자형 뭔데요? BO. 왜요? 왜 얘 BO죠? PB일 수도 있잖아요. 왜 BO예요? 자식의 O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또 유전자형이 확실한 사람, 얘잖아요. 얘 5번. O형의 유전자형은 100%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5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는 이 사람한테. 그럼 나머지 하나는 이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이 사람 무조건 O형 유전자가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식의 5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엄마와 아빠가 5를 하나씩은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가는 5 하나 갖고 있지만 또 뭐도 하나 갖고 있어야겠어요? 자식들을 쭉 보니 이걸 갖고 있어야 되네요. 왜? A는 2번한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2번한테는 없어요. 그럼 이건 무조건 1번한테 받은 거예요. 아, 1번은 A5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부터 유전자형을 쓰셔야 된다고요! 그만 자. 자, 그럼 3번 유전자형 확실한가요? 3번 유전자형 확실한가요? 확실해요. 얘 뭐예요? A5죠. 안 그래요? 이 A 누구한테 받았어요? 1번한테 받았어요. 이 5는 누구한테 왔어요? 2번한테 왔어요. 얘는 A형이 되기 위해 A5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AA가 될 수는 없잖아요. 4번 유전자형 확실합니까? 4번 확실하죠. B5죠. 4번의 B 누구한테 왔어요? 2번한테서 왔죠. 4번의 5는 누구한테서 왔겠어요? 1번한테서 온 거예요. 자, 여러분, 6번 유전자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6번이 될 수 있는 혈액형 다 써볼까요? 유전자형을 써볼까요? 6번이 받을 수 있는 유전자형 뭐가 있어요? 다 조합해 봅시다. 1, 2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전자형. AB. 또요. AO. 또요. BO. 또요. OO. 저 두 사람 사이에서는 A형, B형, O형, AB형이 다 나올 수 있네요. 자, 이때 다가 A형일 확률은 몇 %? 다가 A형일 확률. 여러분, 얘네는 이 4개가 다 가능해요. 똑같은 확률로. 그럼 4분의 1, 즉 25%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제 얘기 이해했어요? 여러분, 다가 순종일 확률 몇 %? 다의 유전자형이 순종일 확률 25%. 왜? 이 중에 뭐만 순종해요? 얘만 유전자형이 순종해요. 나머지 애들은 다 잡종이잖아요. 그럼 순종에 대한 확률 25%.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을 다 써보셔야 무조건 답이 나와요. 알겠죠? 어쨌든 혈액형도 상염색체 유전인데 아까 했던 귓불이나 미맹하고 차이가 뭐냐? 얘는 대립 유전자가 세 종류라는 거. 그 중에서 A하고 B는 우열관계가 없다는 거. 이게 좀 달라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성별 관계없이 남녀가 똑같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염색체 유전이에요. 남자는 XY, 여자는 XX죠. 성염색체로 유전되는 건요, 남녀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리고 사실 성염색체에 X도 있고 Y도 있잖아요. 여러분, Y염색체 유전도 있긴 해요. 그러나 Y염색체 유전은 우리가 굳이 배울 필요가 없죠. 왜? Y염색체 유전은 100% 누구한테만 나타날 테니까. 남자한테만 나타날 테니까. 여자는 Y가 없잖아요. 그래서 Y염색체로 유전되는 어떤 형질은 여자한테선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Y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따로 안 배우고, 이건 100% 남자 거니까 X염색체 유전만 배운단 말이에요. X염색체 유전을 다른 말로 반성유전이라 그래요. Y염색체 유전은 뭐 한성유전이다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건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X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반성유전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생명이 대표적인 예예요. 생명 뭔지 알죠? 생명 중에서도 정록생명, 붉은색과, 그러니까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명, 이게 X염색체 유전이에요. X염색체.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생명은 X염색체 유전이에요. 남자한테서 더 많이 생명이 나올까요? 여자한테서 생명이 더 많이 나올까요? 남자, 여자. X염색체 유전입니다. 누구한테 생명이 더 많이 나타날까요? 여자요? 남자한테서 더 많이 나타나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여러분, 여자는 XX예요. 남자는 XY예요. 자, 생명 유전자는 열성이에요. 생명이 아닌 게 우성이고 생명인 게 열성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자는요, X 둘 중에 하나가 생명이더라도 하나만 정상이면 이 사람은 생명이 아니게 돼요. 근데 남자는 X가 하나밖에 없죠. 자, 생명 유전자를 하나 받았어요. 무조건 생명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남자는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X로 유전되는 거를 하나 받았으면 이 사람은 무조건 그거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X가 두 개잖아요. 하나가 생명이어도 하나만 멀쩡하면 이 사람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X염색체 유전은 겉으로 볼 때 누구한테 더 많이 나타나요? 남자한테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는 X가 하나니까. 무조건 받으면 무조건인 거예요, 남자는.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생명은 열성 유전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제가 생명 유전 가계도 하나 볼게요. 이게 10번 문제인데, 자, 여러분 이거 보시고 유전자형이 확실한 사람 1, 2, 3, 4, 5, 6 유전자형이 확실한 사람 모두 골라볼까요? 명확한 사람 일단. 여러분, 생명인 사람은 명확하지 않아요? 생명인 사람이면서 1번 있죠, 1번. 남자잖아요. 얘는 성염색체 XY인데 X가 생명 유전자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유전자형이 확실해요. 그래서 X가 생명이에요. 생명 X를 이렇게 옆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현해요. X'이라고 있습니다. 점 찍은 X는 생명 X인 거예요. 점을 안 찍은 X는 생명이 아닌 X인 거고요. 이 남자는 유전자형이 명확하죠? 자, 그 다음 또 유전자형이 명확한 사람 4번 있어요. 4번. 여잔데 생명이죠. 자, 이 사람 유전자형 뭐게요? 여잔데 생명인 이 사람은 유전자형이 뭐예요? 여자니까 일단 XX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이에요. 그럼 생명 유전자를 두 개 다 가진 거죠, 이 사람은. 안 그래요? 뭐라고 표현해요? X', X'. 이 사람 유전자형 확실해요. 이래야 생명이 돼요, 여자는. 둘 다 생명 유전자여야 생명이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명확한 게 나와요. 여러분, 4번의 이 X'은 각각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는 아빠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누구 거예요? 엄마 거예요. 그죠? 엄마도 X'이 하나는 있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물려줘서 4번이 지금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2번은 엄마는 자기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엄마는 생명 유전자도 있었지만 아닌 유전자도 있었다는 소리죠. 이 사람은 XX'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이 사람처럼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는데 본인은 생명이 아니야.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인자라 그래요. 보인자. 보유는 하고 있어. 생명 유전자를 지가 갖고는 있어. 근데 지는 생명은 아니야. 이런 사람이 보인자거든요. 이 엄마가 보인자예요, 지금. 자, 여러분, 3번 유전자형 확실합니까? 안 확실합니까? 3번 남자예요. 남자인데 생명이 아니에요.
유전자형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남자는요. 생맹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이 아니면 XY, 생명이면 X'Y. 남자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명확해요. 맞습니까? 자, 5번 명확합니까? 5번 명확해요? 자, 사실 5번만 보면 이 사람은 XX일 수도 있고 XX'일 수도 있지만 부모를 보면 확실합니다. 왜 확실하죠? 아빠가 생명이잖아요. 5번 딸은 XX 두 개를 가지는데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 거죠. 근데 아빠가 X'밖에 없어요. 그럼 이 아빠는 무조건 5번 딸한테 X'을 하나는 줘야 돼요. 그죠? 이 딸은 무조건 X'을 하나 받은 거예요. 왜? 아빠가 생명이니까. 근데 자기는 생명이 아니에요. 엄마한테 뭘 받은 거예요? X를 받은 거예요. 이해했어요? 즉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빠가 생명이면 딸은 100% 보인자입니다. 아빠가 생명이면 딸은 100% 보인자예요. 왜? 아빠의 X'을 무조건 하나는 맞았을 테니까. 안 그래요? 6번 딸도 마찬가지예요. 6번 딸 100% 아빠의 X' 하나 받아야 돼요. 근데 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엄마한테는 X를 받은 거예요. 즉 5번, 6번은 둘 다 보인자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4번 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칩시다. 요 4번 딸 생명인 딸. 자, 이 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아들을 낳았어요. 100% 생명이에요. 왜요?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100% 생명이 돼요. 왜요? 아니, 남자의 X는 누구한테 오는 거야? 100% 엄마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는 Y를 받을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생명 X밖에 없어요. 그럼 아들한테 무조건 생명 X만 주겠죠? 그럼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 돼요. 자,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100% 생명.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100% 생명. 이해했어요? 왜? X' 두 개밖에 없어서 아들한테 무조건 X' 하나를 줄 거거든요. 아빠가 생명이면 딸은 무조건 보인자.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100%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낳았다 칩시다. 아들. 5번째 자식을 낳았어요. 3, 4, 5, 6, 7번 자식. 자, 이 7번 아들이 생명일 확률은 몇 퍼? 자, 7번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량을 모두 한번 추측해 볼까요? 일단 아빠한테는 무조건 뭘 받아요? 아들이니까 아빠한테는 무조건 Y를 받았겠죠. 이건 100%잖아요. 안 그래요? 자, X를 엄마한테 받을 건데 이걸 받든가 이걸 받든가 랜덤이죠.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아들의 생명일 확률 몇 퍼? 50%.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아들이 태어난다면 이 아들은 50%의 확률로 생명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딸이 나오면요? 다음 애를 낳았는데 다음 애가 딸이에요. 얘가 생명일 확률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딸임이 확실해요. 그럼 무조건 얘는 XX죠. 아빠한테 무조건 X' 하나는 확정으로 받죠. 엄마한테는요. X를 하나 받을 수도 있고 X'을 하나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딸이어도 50%의 확률로 생명이군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밑에 유전자를 다 써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생명은 성별이 다르게 나타나요. 남자는 생명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이 아니면 XY, 생명이면 X'Y. 여자는 생명이면 X', 생명이 아니면 XX일 수도 있고 XX'일 수도 있고. 이거는 어버이를 살펴봐야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생명이 더 많이 나온다고요? 남자한테 더 많이 나온다고요. 왜?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반성 유전이다. 그러면 이렇게 X 염색체 유전이 되는 게 생명밖에 없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혈우병이라고 있는데 얘는 요즘에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이 혈우병은 약간 예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혈우병도 X 염색체 유전이다 정도까지만 나오고 혈우병을 예시로 들진 않아요. 이 혈우병 같은 경우는 생명이랑 좀 달라서 생명은 X'이면 여자이면서 그냥 생명인 거잖아요. 근데 혈우병 같은 경우는 X'을 가지면 아예 못 태어나요. 이거는 죽어요. 뱃속에서 사상. 근데 태어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또 있대요. 그래서 얘는 예외가 많아서 그냥 혈우병은 X 염색체 유전입니다 까지만 나오고 예외가 많아서 가게도는 안 물어봐요. 이 X 염색체 예외는 보통 생명으로 많이 나와요. 이 예시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요게 성염색체 유전, 반성 유전이에요. 자, 그러면 자, 프린트. 가계도 분석 연습. 1번의 사람 연구가 어려운 이유 아까 했죠?
자손도 적게 낳았고 한 세대 길고 대립형질도 불안전 뭐라 그래? 너무 많고 막 이런 이유들 아무거나 적어두시면 되고요. 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 제가 4가지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쓰시면 돼요. 뭐뭐 알려드렸죠? 가계도 분석. 그 다음 쌍둥이 연구. 가계도 분석, 쌍둥이 연구. 또 뭐 알려드렸어요? 전체 중에 몇 프로 있나 이거. 통계조사. 그리고 염색체나 DNA 연구. 요 4개 중에 아무거나 3개 적어두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아니고, 자 3번부터 저랑 가계도 분석 좀 하시려고 해요. 쌍꺼풀 가계도인데요. 유전자형은 2로 표시하래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쌍꺼풀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몰라도 이 밑에를 보시면 쌍꺼풀은 우성입니까? 쌍꺼풀이 우성입니까? 외꺼풀이 우성입니까? 이거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굴 보면 쌍꺼풀이 우성인지 외꺼풀이 우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누구? 나죠, 나. 여러분, 쌍꺼풀 어버이에서 외꺼풀이 나왔어요. 이러면 나온 애가 열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나의 유전자형은 확실합니다. 뭐예요? 2죠. 열성이니까 스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얘의 스몰 2, 스몰 2는 각각 누구한테?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온 거 아니에요? 일단 둘 다 스몰 2가 하나씩은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둘 다 쌍꺼풀이 있네요? 라지 2도 하나씩 있었구나. 둘 다 잡종이네?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요 딸 있죠? 요 딸. 쌍꺼풀 딸. 얘의 유전자형은 명확? 해요?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이거일 수도 있고요.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이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쌍꺼풀 아들, 자, 이 사람의 유전자형 명확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왜? 자식 중에 외꺼풀이 나왔어요. 자식 중에 이게 나왔다고요. 그리고 부인도 이거예요. 그럼 자식의 요 스몰 2, 스몰 2 중에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거예요. 아빠가 무조건 스몰 2가 하나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지는 쌍꺼풀이 있어요. 그럼 라지 2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의 유전자형 명확합니까? 안 합니까? 다. 저 딸. 명확합니다. 제 유전자형 뭐예요? 라지 스몰 2. 그죠? 엄마가 스몰 2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스몰 2를 하나 받아야 된다고요. 따라서 얘는요, 라지 스몰 2. 잡종이죠. 명확한 사람 무조건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 나머지. 여러분,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 열성이면 무조건 열성 순종이죠. 안 그래요? 외꺼풀이면 무조건 이거죠. 결국 명확하지 않은 사람 얘 하나밖에 없군요. 이게 다 나와야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유전자형 다 썼고 누가 우성이냐? 쌍꺼풀이 우성이다. 왜? 우성인 어버이한테서 열성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안 써드려도 되겠죠? 자, 우리 미맹 한번 해봅시다. 미맹. 여러분, 열성은 유전자형이 확실해요. 미맹이니까 제가 라지 T, 스몰 T로 표현할 거예요. 미맹, 텅. 확실한 사람 먼저 써요. 누가 확실해요? 미맹인 애들. 미맹인 애들은 뭐예요? 무조건 스몰 T예요. 무조건 스몰 T. 안 그래요? 미맹인 애들부터 쓰세요. 일단 무조건 스몰 T. 자, 그럼 여기서 누가 확실해져요? 1, 2번이 확실해져요. 지들은 미맹이 아닌데 6번이 미맹이잖아요. 그럼 이 미맹 유전자 스몰 T, 스몰 T 어디서 왔냐고? 여기서 하나씩 왔다니까요. 그런데 지들은 미맹이 아니잖아요. 라지 T도 하나씩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 5번 어때요? 5번. 5번의 유전자형. 5번의 유전자형은 명확하지 않죠. 왜?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데 몰라요. 5번은. 자, 여러분, 4번의 유전자형 명확합니까? 4번. 명확해요? 뭔데요? 4번 지는 미맹이 아니니까 일단 이거 하나 있죠. 그럼 얘 뭔데요? 그 다음은 라지 T예요? 확실해요? 이거일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 자식에 7, 8이 나왔어요. 얘가 스몰 T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는 무조건 엄마한테 스몰 T를 하나씩은 받았을 거예요. 근데 미맹이 아니잖아요. 아빠한테 라지 T를 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아빠가 이건지 이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스몰 T가 있는데 둘 다 라지 T를 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4번의 유전자형은 명확하지 않아요. 7, 8은 명확하죠. 엄마가 스몰 T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90
90 유전자형 명확합니까? 안 합니까? 90 명확합니다. 엄마가 미맹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몰T가 하나씩 있어요, 이 사람들. 그죠? 그러나 자기가 미맹이 아니에요. 아빠한테 라지티를 하나씩 받은 거예요. 명확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해되죠? 무조건 가계도가 있으면 뭘 해라? 다 써봐라, 유전자형. 그래야 답이 나온다. 얘네들처럼 명확하지 않은 애들까지 다 쓰셔야 돼요. 그러면 잡종인인 확실한 사람 다 골랄 수 있고, 여러분 11에 동생이 태어났대요. 여기서 누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온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 다 써볼까요? 지금 어버이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에요. 자, 무슨 유전자형을 가질 수 있어요? 11에 동생이 태어난다면? 일단 엄마한테 무조건 뭐는 하나 받아요. 스몰티 하나 받죠. 근데 아빠한테는 이걸 받을 수도 있고 이걸 받을 수도 있는 관계죠. 그럼 얘 동생이 태어났을 때 미맹일 확률은 50%가 되는 거예요. 50%의 확률, 2분의 1의 확률로 미맹이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할만해요? 할만해요? 이번엔 혈액형으로 가봅시다. 5번. 요까지만 하고 제가 쉬는 시간 드릴 테니 정신 차려봐요. 여러분, 유전자형 명확한 사람 번호 모두 불러보세요. 보자마자 딱 나오는 사람. 2번. O형은 무조건 55죠. 또 몇 번? 3번 명확하죠? AB형 무조건 AB잖아요. 두 사람은 명확해요. 자, 그 다음 1번의 유전자형 명확한가 한번 볼까요? 1번의 유전자형. 1번의 유전자형은 사실 B형이기 때문에 BB일 수도 있고 BO일 수도 있어요. 1번 유전자형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몰라요. 이건지 몰라요. 1번은. 5번, 6번 명확합니까? 5번, 6번. 얘는 명확해요. 왜? 엄마가 O형이잖아요. 엄마한테 무조건 O를 하나씩 받았어야 돼요. 아빠한테 뭘 받은 거야? B를 하나씩 받은 거죠. 5, 6은 명확해요. BO예요. 1번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5, 6은 확실해요. 엄마가 O형이니까. 무조건 엄마한테 하나는 받아야 되거든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4번 명확합니까? 4번. 얘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4번 둘 중에 하나 명확하게 정리됩니까? 됩니다. BB예요? BO예요? BO죠. 이 사람 무조건 이거예요. 왜요? 누굴 보면 알아요? 7번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B였으면 A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엄마한테 B를 하나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A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A는 누구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O를 받았던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O가 하나 있었던 거죠. 엄마가 BB였으면 A형이 못 나와요. 그죠? 8번 유전자형 명확합니까? 8번. 8번 명확해요? 안 해요. 아빠한테 B, 엄마한테 B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빠한테 B, 엄마한테 O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이해하죠? 여러분, 가의 자식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가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 자, 얘네들의 자식이 나왔을 때 유전자형 가능한 거 다 불러보세요. 뭐가 가능해요? AB, 또 BO, 또 AO, 또 OO. 자, 얘네 둘 사이의 자식은 4분의 1의 확률로 4가지 혈액형을 다 가질 수 있군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응용이 되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혈액형과 미맹을 동시에 유전시켜요. 그러면서 얘가 미맹이면서 A형일 확률은 이제 이따위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미맹 유전자가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미맹 유전자가 이렇게 돼요. 요 6, 7이. 자손의 혈액형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미맹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라지 T, 라지 T,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자식이 A형이면서 미맹일 확률은 얼마?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자식이 A형일 확률만 따지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미맹일 확률 얼마예요? 이것만 미맹이니까 역시 4분의 1이죠. 그럼 A형이면서 미맹이려면요. 곱해야죠. 얼마예요? 16분의 1의 확률로 A형이면서 미맹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이면서 이거인 확률은 두 개를 곱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A and B. 그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합쳐서 물어봐요. 이제 문제에서는. 알겠어요? 자, 요 5번 문제에 우리 가계도 분석을 했고 4번에 여러분 가라는 사람이 가 어디 갔어요? 아, 태어난 사람
AB형인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어떻게 있을지를 지금 그리는 건데, 여러분 A와 B는 대립 유전자죠. 대립 유전자가 뭐였죠? 대립 관계에 있는 유전자인데, 대립 유전자는 어떤 위치에 존재하더라?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딱 봐도 얘네들이 상동이고 얘네들이 상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A란 유전자가 여기 있으면 B라는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에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A가 여기 있는데 B를 여기다 갖다 그린다거나, 아니면 B를 막 이런 데다 그린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염색체 위에 그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립 유전자는 같은 마주보는 상동 염색체에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AB형인 사람이 이렇게 위치에 있다면, 예를 들어 AA인 사람은 여기 AA 이렇게 있는 거고, AO인 사람은 AO 이런 식으로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대립 유전자가 존재를 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여기다 그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도 상동 염색체니까, 여기도 상동 염색체니까 내가 여기다 A를 그리겠다 하면 얘와 같은 위치에 B 이렇게 그리시든가, 여튼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대립 유전자를 표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어디다 표시하든 상관없으니. 알겠죠? 다음, 여러분 이게 합쳐진 거예요. 혈액형과 미맹을 동시에 표현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일단 제가 혈액형 먼저 쓸게요. 자, 유전자형 확실한 사람들 보이시죠? 무슨 형, 무슨 형인 사람들. 유전자형이 확실한 사람들 무슨 형, 무슨 형. AB형하고 O형은 일단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AB형인 사람 AB, 확실한 사람 먼저 쓸게요. AB. O형인 사람 확실해요. OO. 자, 이제 나머지 사람들 유전자형을 하나씩 쓸 거예요. 여러분 3번 어때요? 3번 유전자형 명확합니까? 명확할 텐데요. 자식의 O가 나왔어요. 이 O는 누구한테서 온 거야? 하나는 엄마 거면 하나는 아빠 거죠? 이 사람 무조건 O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BO가 확실하죠. 여러분 8번 어때요? 8번 유전자형 명확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해요. 엄마가 O형이잖아요. 엄마한테 무조건 O 하나 받아야죠. 나머지 B는 누구한테 온 거예요? 아빠한테 온 거죠. 됐어요? 여러분 5번, 6번 명확한지 봅시다. 5번, 6번 명확한가요? 합니다. 5번의 유전자형 A죠. 이 사람은 A여야만 A형이 될 수 있어요. 6번의 유전자형 B죠. 명확합니다. 됐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지금 혈액형만 썼어요. 이제 뭐도 써야 돼요? 미맹도 써야죠. 미맹은 옆에 표시돼 있어요. 색이 진한 사람이 미맹이에요. 그럼 보세요. 색 진한 사람은 유전자형이 명확하죠. 미맹인 사람 뭐겠어요? T로 표시한다 하면 미맹인 사람은 스몰티죠. 그러면 미맹인 사람부터 일단 명확한 사람부터 써요. 얘. 이 네 사람은 스몰티가 명확하잖아요. 자, 이제 1번부터 천천히 갑니다. 1번 미맹 유전자형 명확한가요? 1번. 명확해요. 왜냐면 자식의 스몰티가 나왔어요. 그럼 엄마한테서 스몰티 하나 받고 아빠한테서 스몰티 하나 받은 건데 나는 미맹이 아니니까 라지티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5번 유전자형 명확합니까? 미맹? 명확합니다. 왜? 엄마가 스몰티예요. 무조건 엄마한테 하나는 받아야 돼요. 근데 지는 미맹이 아니에요. 아빠한테 라지티를 받은 거죠.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8번 남았습니다. 8번. 이 사람 3번 있군요. 3번 유전자형 명확합니까? 명확해요. 자식의 스몰티 나왔잖아요. 그럼 스몰티 하나는 엄마 거라면 하나는 아빠 거죠? 무조건 이 사람 스몰티 하나 있어요. 라지티도 하나 있어요. 자, 8번 딸 미맹 유전자 명확합니까? 합니다. 이 사람 유전자형 뭐예요? 라지티 스몰티죠. 엄마가 스몰티니까 무조건 하나 받아야죠. 근데 지 미맹 아니잖아요. 라지도 하나 있어야죠. 이걸 다 써놔야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혈액형과 미명 전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봐요. 가와나가 자식을 낳았어요. 3번 보시면 가나가 자식을 낳았어요.
A형이면서 미맹인 애가 나올 확률 한번 볼래요? A형이면서 미맹인이 나올 확률. 자, 가나가 결혼한 거예요. 가나. 얘랑 얘가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둘이. 이렇게. 그러면 혈액형부터 따로 해볼게요. 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부터 한번 해봅시다. A, B 나올 수 있어요. 또 AO 나올 수 있어요. 또 AB 또 나올 수 있고요. 나올 수 있는 거 중복돼도 일단 다 쓰세요. 그 다음 AO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AB 아니면 AO가 50%의 확률로 나오는 거네요. 그쵸? 그 다음 미맹도 해봅시다. 얘네 미맹 이거예요.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나올 수 있는 미맹 유전자 TT,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자, A형일 확률 몇 %예요? 전체의 50%니까 2분의 1. 미맹일 자녀 몇 %예요? 4분의 1. A형이면서 미맹이면 8분의 1의 확률로 A형이면서 미맹인 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다 써야 돼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유전자형만 다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염색체 유전까지는 괜찮아요. 자, 이제 성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 이렇게 X염색체에 있어서 남녀가 다르게 나타나는 걸 아까 무슨 유전이라 부른다 그랬죠? 이름 기억나요? 반성. 반성 유전. 반성 유전이라 그래요. 유성 뭐야? 유전. 반성 유전. 자, 생맹 유전 봅시다. 동그라미 표시된 사람이 생맹이에요. 그러면 유전자형이 명확한 사람들, 생맹인 사람은 일단 명확하잖아요. 생맹인 사람부터 써요. 3번 유전자형 뭐예요? 아들인데 생맹이에요. 유전자형 X 프라임 Y죠. 명확해요. 6번도 명확해요. X 프라임 Y. 여러분 9번도 명확합니다. X 프라임 Y. 11번도 명확해요. X 프라임 Y. 10번은요? 10번도 명확해요. 근데 이 사람 여자예요. 그럼 유전자형이 어떻게 돼요? X 프라임 X 프라임. 이래야 생맹이죠. 자, 일단 생맹인 사람 명확하니까 먼저 썼어요. 1, 2번 갑니다. 1, 2번. 1, 2번 중에 유전자형 명확한 사람. 2번 명확해요. 여러분 남자는 명확해요. 생맹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 생맹 아니니까 XY예요. 그죠? 1번은 어때요? X 프라임입니다. 왜? 아들의 생명이 나왔어요. 이 아들의 생명 X 프라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1번한테 받은 거예요. 엄마한테. 그죠? 아들의 X는 무조건 엄마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 5번 어때요? 5번. 5번 명확합니까? 자, 일단 5번은 아빠한테 무조건 정상 X를 하나는 받아요. 그죠? 아빠가 생명이 아니면 딸도 100% 생명이 아니게 돼요. 왜냐면 아빠한테 무조건 정상 X를 하나는 받으니까요. 그죠? 그러나 엄마한테는 이걸 받았을 수도 있고 이걸 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 몰라요. 둘 중에 하나예요. 4번은 명확한가 볼까요? 4번? 4번은 명확합니다. 누굴 보면 알아요? 9번, 10번을 보면 알아요. 9번의 X'프라임 누구한테 온 거예요? 9번의 X'프라임. 아들의 X는 100% 누구 거? 엄마 거. 그럼 4번한테 온 거예요. 100%. 즉 4번은 이걸 하나 갖고 있었다. 근데 자기 생명이 아니잖아요. 보인자예요. 그리고 10번의 딸 보세요. 아빠한테 X'프라임, 엄마한테 X'프라임 하나씩 다 받았죠. 생명이에요. 8번. 아들인데 생명 아니에요. 100% XY죠. 됐습니까? 그 다음 7번 유전자형 명확해요? 안 명확해요? 7번. 7번 엄마. 명확하죠. 아들이 생명이잖아요. 아들의 생명 X 누구 거? 엄마 거. 근데 엄마는 생명이 아니야. 보인자예요. 12번 딸 명확해요? 안 명확해요? 명확해요. 왜? 아빠가 X'프라임이 하나 있잖아요. 아빠의 X'프라임 무조건 하나 받았고요. 엄마한테는 X를 받아서 지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만성유전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3번 문제. 8과 12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생명일 확률. 8과 12요? 8과 12. 자, 8은 얘고요. 12는 얘예요. XY와 XX 프라임 둘이 지금 만난 거예요. 이렇게 XY와 XX 프라임.
둘이 만나서 나올 수 있는 자식인데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태어난 아들이에요. 태어난 아들. 여러분, 이미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콕 집어준 거예요. 그러면 아들 중에서만 따지면 돼요. 딸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줬잖아요, 이미. 그럼 이 두 사람한테서 아들이 나온다면 무조건 Y는 8한테서 받겠죠. 자, 엄마한테 12한테서 이걸 받을 수도 있고 이걸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생명일 확률은 몇 퍼? 50%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생명일 확률은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일 확률은 50% 2분의 1인데 이게 진짜 말장난인데요, 여러분. 아들이 생명일 확률, 이거는 자, 아들인 건 확정이야. 그러니까 딸은 보지 마. 아들 중에서 생명이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비교 생명인 아들이 나올 확률. 선생님 뭐가 다르나요? 네, 달라요. 아들이 생명일 확률은 아들인 건 확정. 딸은 보지 마. 근데 생명인 아들은요, 생명이면서 아들도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명이면서 아들까지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인 아들은 이래요. 자, 요 8하고 12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애가 이거 둘도 있지만 딸도 나올 수 있잖아요, 사실. 딸인 경우는 아빠한테 X, 엄마한테 X 받을 수 있고요. 아빠한테 X, 엄마한테 X 프라임 받을 수 있어요. 자, 생명인 아들이 나올 확률은 이거죠. 몇 퍼예요? 25%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생명일 확률이랑 생명인 아들일 확률이 다른 말이에요. 오케이? 아들이 생명이야? 아들은 확정인 거예요. 근데 생명인 아들이야? 생명이면서 거기서 또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다른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가계도의 끝판왕이에요. 상념색체 유전인지 성념색체 유전인지, 이 유전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찾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 우성인지 열성인지는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이 유전병은 정상에 대해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가계도를 보고 한번 찾아봐요. 이거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우성이에요? 정상에 대해 우성이에요? 왜요? 네, 3번, 4번이 정상인데. 지금 유전병인 애 얘밖에 없어요. 별표 치네. 나머지는 다 유전병이 아닌 거예요. 유전병이 우성이에요? 정상보다? 여러분, 이거 봐봐요. 유전병이 아닌 부모한테 유전병인 애가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 유전병은 우성이다, 열성이다? 열성이라니까요. 얘의 열성 유전자를 어머니한테 받아서 엄마 아빠는 우성을 갖고 있어서 유전병이 아닌데 얘는 열성만 받아서 유전병이 된 거예요. 일단 4, 5와 마지막 놈, 얘를 6이라 하면 4, 5, 6을 보면 일단 유전병이 열성인 것까지 확인이 돼요. 이게 성념색체 유전일까요? 얘는 상념색체 유전이라고 알려줬네요. 친절하다. 그럼 상념색체 유전이니까 이 유전병을 제가 라지 A, 스몰 a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유전병인 애는 그럼 표현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유전자형을. 열성이니까 스몰 a, 스몰 a죠. 4, 5는 명확합니다. 제발 그만 자. 4, 5는 명확합니다. 둘 다 열성이 하나씩 있었으니까 자식에서 열성 유전이 나온 거예요. 그죠? 하지만 자기들은 유전병이 아니잖아요? 우성도 하나씩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1, 2, 3은 유전자형이 명확하질 않아요. 분명 라지 하나, 스몰 하나를 1, 2한테 받은 거지만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쵸? 얘네가 잡종인지 순종인지도 알 수가 없어서 1, 2, 3은 알 수 없다예요. 자, 그럼 영희가 유전병이 될 확률 구해볼까요? 이 어버이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을 다 써보면 되죠.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중복돼도 쓰세요. 확률이니까 스몰 a, 스몰 a. 유전병이 될 확률은 4분의 1, 25%의 확률로 영희는 유전병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몰라? 그럼 뭘 찾아요? 어버이는 아닌데 자식은 기인 애를 찾아요. 그럼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만약에 유전병이 우성이었으면 우성 유전자를 둘 중에 누군가 한 명은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유전병이 돼야 돼요, 최소한. 근데 둘 다 유전병이 아니잖아요. 병이 열성인 거예요. 자, 이번엔 우성열성도 안 가르쳐주고 성인지 상인지도 안 가르쳐준 거예요. 아까는 상념색체까지는 알려줬잖아요. 이번엔 우열도 안 가르쳐주고 성상도 안 가르쳐준 거예요. 자, 일단 유전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부터 찾아봅시다. 그건 누굴 보면 나오나요? 유전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누굴 보면 나올까요? 3, 4, 그죠? 3, 4가 다 병이 걸렸어요. 근데 안 걸린 애가 나왔다요? 자, 유전병은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그죠? 유전병 아닌 게 열성인 거죠. 긴데 아닌 애가 나왔어? 유전병 아닌 애가 열성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유전병이 우성인 거예요. 얘는 병이 우성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유전병이 우성이니까 유전병을 제가 대문자로 표현할 건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게 상인지 성인지도 몰라요. 상인지 성인지. 이거 상일까요? 성일까요? 상념색체 유전이에요? 성념색체 유전이에요?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성이요? 상이요? 왜 상이에요? 상인 이유. 자, 이게 왜 상념색체 유전인지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성념색체 유전이 안 되는 이유를 찾으셔도 돼요. 자, 이게 이래서 성념색체가 아니니까 상이구나 이런 식으로도 찾거든요. 봐봐요. 2번과 4번을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게 성념색체 X 유전이라 칩시다. X 유전이라 치면 얘가 유전병 X를 받은 거잖아요. 이 유전병 X는 누구한테 온 거죠? 엄마한테 온 거죠. 아들의 X는 100% 엄마한테 온 거죠. 2번도 유전병 X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근데 2번 병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죠? 분명히 이 병 우성인데 얘가 이걸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얘는 병에 걸려야 되거든요. 안 걸렸잖아요. 무슨 얘기죠? 상념색체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이냐? 아, 왜 상이 뭐라는 거야? 왜 상이냐? 성이면 안 되니까. 성이면 이사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네는 상념색체 우성 유전이에요. 자, 그러면 상념색체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유전병을 라지로 쓰고 아닌 걸 스몰로 쓸 거예요. 우성인 걸 라지로 쓸 거예요. 그러면 아닌 사람은 스몰이 확실합니다. 그죠? 아닌 사람은 스몰이 확실해요. 아닌 사람 확실한 애부터 쓰세요. 열성이네. 1번은 유전자형이 명확한가요? 명확합니다. 왜? 딸이 스몰 A가 나왔잖아요. 자기도 스몰 A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긴 유전병이에요? 유전병 유전자도 하나 있는 것이죠. 6번 명확합니까? 6번? 4번, 6번 명확합니다. 왜? 엄마가 스몰 A잖아요. 따라서 얘네는 스몰 A를 무조건 하나는 갖고 있으나 유전병도 하나씩 받았기 때문에 병에 걸렸어요. 됐습니까? 3번 어떻습니까? 명확합니까? 합니다. 자식의 스몰 A가 나왔잖아요. 이 사람도 스몰 A 하나 갖고 있어요. 8번 명확합니까? 8번은 몰라요. 얘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지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기인한테서 아닌 애가 나오는구나? 그럼 열성인 거. 이걸로 확인하시는 거고요. 성인지 상인지는 성령색체로 해봤더니 안 되는 애가 있어? 그럼 상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요렇게 찾으시는 거. 이게 유전 가계도의 끝판왕이에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는 거. 오케이?